끄는 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시충일에 목맨 방송국 입장에선 정도를 걷는 드라마보다는 대중들의 말초적 감각을 사로잡는 막장 드라마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치판도 점점 막장 드라마를 닮아갑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진 나머지 정상적인 드라마보다는 시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상적인 드라마가 시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네 분이 만났죠. 그 자리에서 누가 죽나 보자 이런 막말까지 나왔다는군요. 세상을 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분들 왜 싸우는 걸까요? 최소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닐 겁니다. 12월 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다시 여야 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야 정쟁, 이제 매듭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분이죠. 잠시 뒤 일부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행복주택 건립 정책이 주민들이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2부에서 헤럴드 경제 장영동 대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하와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한인 포로들이 만든 자유한인보 사모가 발견됐습니다. 강제징병자 3천여 명의 명단도 들어있습니다. 3부에서 독립기념관 김도영 책임연구원을 연결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저는 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윤수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도 각각 다 다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벼랑 끝 여야 특검 예산안 빅딜 진통 이런 게 있고요. 경제 법안 15건만 통과돼도 내년 투자 27조가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관 채군 정보 확인해줘 고맙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고요. 세계 유산 욕심에 철거되는 근대사. 그래서 동대문 교회와 태릉 선수촌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17세 미얀마 소년은 왜 팔려갔나? 이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보도도 있습니다.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일 건데 어제 여야 4자 회담 중에 오후 4시 반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자 말자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 야당이 또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그 공식 임명과 더불어서 또 임명장 수여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했죠. 그런데 그 시점이 그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여야 4자 회담이 진행되는 그 중간에 이제 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 쇼였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어제 일주일 만에 그 여야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만난 4자 회담 이 성과 없이 결렬됐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황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관련 언급을 했죠. 제안을 꽉 막힌 전국을 풀어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전국 정상화를 위해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 김한길 대표가 즉각 수용을 해서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1시간여 동안 이제 회동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전제로 국회의사 일정 복귀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겁니다. 협상이. 급기야 이제 회담 막바지 경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고성이 오가는 또 이제 테이블을 쾅 쳤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예, 언론에서는 어느 분이 쳤다는까지 나왔던데, 뭐, 네. 친분이 막장 드라마 주인공은 아니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여야 대표가 모여서 문 닫아놓고 얘기하면서 그런 고함 소리가 밖에 새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건 오늘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관측 중에는 그 황우여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 그런 정도의 방안을 놓고 이 협상을 오늘 추진해 나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주요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을 하는 대신에 특검을 수용하는, 하지만 그 시점이나 이것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떨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글쎄요. 네. 예, 청와대에서는 어제 그 돌파를 하는 걸 보면 뭐 정치는 상관없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방공 11구역 확대, 이 카디저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던 당정협의가 연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측에서 준비를 더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당정협의 연기를 요청을 했다 그러고 새누리당이 이걸 수용을 한 겁니다. 당초 정부는 오늘 당정회의를 거쳐서 내일 모레 정도에는 확정을 이제 하고 그 방안을 주변국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일단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방한 이후로 연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한미 양국 간 사전 협의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측하고 입장도 좀 조율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으로부터 좀 더 공식적인 그 미국의 입장 이런 것을 좀 전해 받은 다음에 정부의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읽히고요.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에 다시 당정 협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카디저가 영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그 마라도 상공은 우리 카디저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도도 이유도지만 예, 마라도 상공이 일본 자디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 확대가 아예 무산되는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에서 이 방공 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관련국들이 이 문제로 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 확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죠. 물론 중국하고 일본의 반발도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 협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방안에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도 홍도 이 경우에 일본 방공 식별구역하고 중첩되는 지역 전부를 포함시키기보다는 일부 지역만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호도 역시 모두 포함을 시키되 일부 조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정안 역시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것조차 좀 불확실한데, 그래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 우리 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더 궁금한 것은요. 이 카디지는 사실 이런 문제는 당정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회의와 강요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국회에서 이것이 좋을까요, 저것이 좋을까요, 뭐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거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예. 뭐 일종의 약간 공론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네. 이 마라도 위에 우리 카디지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예. 당연하죠. 그런데 어제 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학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더라고요. 일본이 마라도를 양보하는 대신에 독도를 양보해달라, 이런 협의를 당연히 그렇게 해온다. 걸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더군요. 이 중국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죠. 예, 어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확대 추진 보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제적 실천 방식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가 이 자국 항공사에 이 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하라고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행 통보를 금지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관련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행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상공사들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압박을 지금 가해오고 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여야 대표가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면 황우여 대표는 웃고 있고 김한길 대표는 잠옷 결연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그 반들지 모르겠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 대표는 정치가 사라졌다.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씀 역시 국민들이 듣기에는 민망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누가 죽나 보자는 고성까지 들렸다는군요. 이쯤 되면 시장판 상황 같습니다. 이 꼬인 정국의 결말은 어디일까요?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관한 의견과 이 난국의 해결 방안에 관해서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이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새 날씨가 살살해졌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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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항상 유의하십시오. 예. 네. 어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일주일 만에 회동인데 다 아시다시피 결렬됐습니다. 오늘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어떨까요? 오늘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타협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양당이 여야가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좀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저는 새 정치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대화와 타협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서로 일보씩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자 회담이 성과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예, 그 민주주의 참 원칙이 대화 타협인데 이번에 그 여야 간의 정쟁을 보면 절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정치를 그렇게 오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8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마주 달려오는 기차는 결국 충돌해서 탈선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여당도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도 그런 오류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복원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강경투쟁 기조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달 들어와서 더 그런데요. 보도를 보면 어제 열린 그저께죠. 예.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부터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던데 결국 특검을 받아내지 않는 한 원대복귀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예.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안철수 신당이 뜬다면은 반토막 정도 지지율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127명의 어떤 정당이 11%에서 13%를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총대선에 그 자기 반성 없이 남탓만 해온 그 민주당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강경투쟁이 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향적인
어떤 자세가 저는 지금 필요한 시기다. 결단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김한길 대표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김한길 대표가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라간다면은 저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그 민주당도 예산안을 볼모로 하다가 준예산 편성으로 가게 되면 이제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인데 이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뭐 새누리당이 또 특검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니까 이 김한길 대표로서도 갑갑하긴 갑갑할 것 같아요. 이 외부에서는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에 끌려가서 출구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만약에 여당이라면은 예. 저는 특검을 받겠습니다. 예. 예,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을 받고 민생국회로 가자라고 하면은 여당이 전국을 저는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특검에 건다는 것은 예. 국민을 볼모로 정치를 하자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과 민생국회, 예산국회는 저는 분리해서 해석해야 되고 또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황우희 대표가 김한길 대표 만나자고 할 때는 아마 그 조건 없는 사자회담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한 걸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뭐 어제 물론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근데 미리 언론에 대충 흘러나왔던 뭐 턴키 협의체라든지 어떤 4인 협의체 이상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이름 시켜놓고 예산안 처리하자 이런 안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양당이 저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입장들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의견만 100% 수용하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좀 모범적으로 보일 때 국민들에게 저는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또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또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소박해야 예. 세상이 숨을 쉰다는 그 기절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 의원께서 여야 대치정국에 관련해서 국정분열 세력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이때 국정분열 세력이라는 것은 물론 뭐 여당은 또 따로 있겠지만 야당은 그 친노 세력을 말하는 겁니까? 어제 문재인 의원이 또 부적절한 시기에 또 무책임한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신공항 전국인이 또는 통진당 정당 해산 청구를 반민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발언 그리고 국가 부정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아주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을 필두로 한 친노 강경파들을 국정분열 세력으로 표현을 하셨군요. 예, 국가 부정 세력을 두둔하는 분들이 저는 거기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러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정세에 반하는 이런 행위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장외투쟁 NL 국면 뭐 이런 걸 지금 대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던데 지금 예산안과 특검을 연계하는 모습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저한테
자꾸 이분들이 일부입니다만은 예. 저의 쓴소리 바른 소리가 일부 주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주장이 다수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국민들의 주장이고 다수 당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경태 의원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국정 분열 세력이라면 누구로 봐야 될까요? 친박 세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당의 국정 분열 세력을 찾아라고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예. 어떤 이념 논쟁으로 이어지도록 색달론으로 가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들이 저는 국정 분열 세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의식 구조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세력들 또는 개인이 있다면은 저는 국정 분열 세력의 일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자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에서 이번 여야의 갈등을 그 친노 세력과 친박 세력의 갈등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예.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4시 반에 한참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임명을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그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여야가 지금 그 청문회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덕적 하자가 있더라도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인사가 만사가 돼야 되는데 인사가 망사가 안 되도록 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이고 핵심적인 또 답변을 해주시는군요. 예, 어제 박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인을 하면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임명 직후에요. 예, 어떤 법에는 이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당연한 말씀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또 이게 공안 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편하게 듣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방금 사회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저는 뭐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말씀들이 일부 세력들에게 또 괜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는 야당과 여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꼬인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재인 의원이 최근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가 권력 폭주를 한다 이렇게 또 강경 비판을 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지금 그 문재인 의원이 NNL의 그 대화록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대선에 이 전국에 대선 출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저의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이 조용께서 어제 문재인 의원에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에 대해서 먼저 책임지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그 말씀은 문재인 의원 사퇴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오히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문재인 의원을 모셔서 예. NNL에 대해서 미의간에 대해서 기책 사유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것에 대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 그 책임에 대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그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문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기책사유가 발생해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의 미의관과 관련해서 예. 참여정부의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짧게 말씀하시고 끝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정부의 불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책사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앞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꼭 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정의구현 사재단 박창신 신부의 이른바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미사의 강론에 나온 말이고 이는 신성한 종교행사의 일부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예.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가 부정 세력들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식 구조가 7,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 의원이 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두고 반민주 폭거다 했는데 뭐 그것도 역시 같은 의견이시겠군요. 네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는 맥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이 지지율을 민주당의 지지율을 계속 낮추는데 빠지게 하는데 원인 중에 하나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은 결국 민주당의 이런 그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강경투쟁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저는 국민들을 자꾸 민주당에서는 가르쳐 들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는 더 좋은 해안과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오만과 어쩌면 독선의 어떤 모습이 민주당에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내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패권화된 이런 문화들이 민주당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낮은 자세로 잘 따를 때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안철수 신당이 이계한 유근찬 전 의원 등이 지금 간다고 하고 있고 김윤석 전 의원 이 합류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 의원님 합류설까지도 언론에 언뜻 비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은 맞습니다. 그죠? 예. 정치는 항상 민심을 잘 대변하는 정당에 저는 그 국민들이 신뢰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는 민주당을 한 18년 정도 지켜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랬죠. 따라서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이 저는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는 일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는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바쁜 일과에 이렇게 일찍 인터뷰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는측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15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성산로가 앞서 연대 앞에서 금화터널 방면으로 고장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체를 빚고 있고요. 그 이전에 같은 방면 사천고가에서 연인아들목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신촌도는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아현동 웨딩타운에서 굴레붕다리 구간 각각 짧게 밀리고 있고요. 양화로가 서교동 4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구간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그 밖에 경인로가 여의도 쪽으로 구로역 4거리에서 거리공원 입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영등포역 부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가스비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 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행복주택 건립 정책이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지구 지정 소식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지구 주민들은 물론 이미 지구 지정이 돼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구로구 오류지구 주민들도 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전문기자인 헤럴드 경제 장용동 대기자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목동, 잠실, 송파, 공릉 그리고 경기도 안산 이렇게 5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일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그 시에 결정이 되었던 구로구도 지금 또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국공유지의 공공임대주택, 그런데 서민용 주택을 건설한다고 봤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죠. 좀 더 그 지역이 좀 더 고양될 수 있고 가격이 좀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쾌적한 단지로 이게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별 문제지만, 정부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복주택은 유유지에다가 저소득층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거난에서 상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자칫 이제 슬럼화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런 점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선반영돼서 굉장히 반발이 이제 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난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들은 유유지로 그 땅이 대지가 이제 확보된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썩 반가울 리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는 얘기는 특히 임대주택을 놓고 지자체나 해당 주민들 원칙론 쪽에서는 주택이 없는 주택, 특히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반기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 집 근처에 이게 들어선다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급히 추진하는 이런 이 서민용 주택 이 부분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뭐 과거에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또 반발이 심해서 예. 총량 규모만 발표를 해놓고 실제 건설한 규모는 한 20%도 되지 않아서 지금 전월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야기시킨 그런 원인으로 봐도 이 문제들은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민들 반발은 우리 동네는 행복주택 만들지 마라. 이런 이제 이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냐. 결국 자기 집값 떨어진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 또, 이 취약계층들이 이제 주거나 기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썩,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많이 여러 군데서 빚어졌었죠. 예. 좀 더 이런 것들은 소셜뉴스 차원에서라도 조금 설계를 남달리 한다든지 해당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좀 개선해 나가서 주민들과 오랫동안 절충을 하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뭐 되게 발표해 놓고 바로 이어서 수용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들도 특히 이제 송파라든지 이 잠실 같은 경우들은 예. 뭐 아무래도 주거단지 입장에서 본다면 고급주택 단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에 이제 서민형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주거 환경들이 현재에 비해서는 다소 취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요. 뭐 안산 고장 같은 경우들도 당초에 정부가 이제 다문화 소통 공간으로 그 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주거타운으로 이제 바꾸는 계획안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성안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갖고 최상의 방안이 뭔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형 행복주택도 다소 건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 지역을 좀 더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집가나 이런 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라든지 시뮬레이션을 서로 함께 진행을 하면서 타협을 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각 지역의 그 비리위들 주장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 정부가 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릉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공원화 사업을 약속했던 경춘선 폐선 부지에 이 행복주택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설득이 이제 없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비대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지금 뭐 오늘도 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월세가 날로 심각해지는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가 취약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라고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이런 유후지를 활용하는 대안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다른 주택단지들을 활용할 경우에 원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이런 대안들을 이제 내세운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민들과의 사전 접촉 그리고 정부가 그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기존에 발표한 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왜 취소됐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지구가 발표만 해놓고 바로 이어서 지구 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안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공청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뭐 지구 지정안이 심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사전 접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구로구 오류지구 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이 반대가 적어서 가자지구와 함께 지난 8월 가장 먼저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자지구와 오류지구는 가장 먼저 이미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막상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는 정부가 했던 약속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이 건축 계획을 원래 제시한 것과는 달리 근데 뭐 구로구 오류지구는 그렇습니다. 700~800m 이르는 데크 공사를 해서 그 위에다가 피니시스를 두겠다 이랬는데 그걸 70m 정도로 줄여버리고 아파트 단지 내로 피니시스를 다 넣어버리면 그 피니시스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지 이 지금 기존의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변경이 자꾸 되니까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안들이 사실은 정부는 한 가구라도 더 행복주택을 지차라고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뭐 물량적으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더 지차는 그런 반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덜 지으면서 쾌적한 단지, 추후에 해당 단지가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잘 유도해가는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소셜 믹스 단지로 잘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향들을 이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게 바로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좀 받아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행복주택 그 계획안을 냈습니다만은 이게 입주 조건이나 임대료 수준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건설하다 보면 원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좀 싸게 가야 되겠다라고는 입장인데 지금 뭐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본적인 안 지금 현재 용역이 이제 수행 중이어서 이게 원래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자격을 주는 분들한테 입주를 시킬 것인가라고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전세 그러니까 요즘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세대를 할 경우에 대개 주변 전세가의 한 80% 그리고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저소득계층의 어느 계층을 입주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공청이나 좀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LH가 보유를 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뭐 한 80%가 있는데, 이걸 행복주택 건설 부지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정부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행복주택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유지를 찾는 것도 도심지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저소득층 계층일수록 도심권과 가까워야 좀 일자리가 모든 문제 경비라든지 비용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도심권에 있는 유유지 뭐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철도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보금자리 주택단지에 건설한다라는 것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신택지개발 지구 내에 건설을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행복주택의 당초의 취지와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보금자리 주택과 신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이 사전에 다 절충이 돼 있고 그 마스터 플랜 하에서 결국은 그 택지개발이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몇 가구를 건설하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몇 가구를 건설하고 어떤 상업용 시설을 건설하고 해서 마스터 플랜이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또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행복주택을 또 건설한다는 건 그 입장에서도 역시 도시의 총량 수요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것은 행복주택을 좀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입지가 많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남아 돌아가는 택지에 그걸 좀 활용했으면 이런 취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은 역시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목적이 전부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아무래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 땅을 취득했다면 공공시설을 전용해서 또 행복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제가 의견만 한두 개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온 부동산 대책, 아직까지 시장에 별 성과가 없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스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우스 푸어 대책 나왔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우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해주는
이 전월세 대책은 결국은 실패한 대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하우스푸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초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공유형 모기지 제도라든지 좀 주택을 매입 쪽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전월세의 그 수요 압력을 매매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은 부분적으로 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의 어떤 그런 후속 입법이 제대로 되지 예. 않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낳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저리에 전세금 대출받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네. 렌트푸어 제도. 이건 네. 이용자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거의 전무한 상태고 시중은행에서도 거의 활용이 전무한 그런 경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 발표될 때부터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집주인이 누가 세입자를 위해서 자기가 담보를 쓰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없고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복잡하게 그지없어서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내다봤죠. 예, 이 탁상 공론이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장용동 대기자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출발사 지금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8시 10분에 다시 이어갑니다.